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흔역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3일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인정하지 않은 게 법률적으로 부작위에 해당돼 위헌인지 여부를 가리겠다는 겁니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은 국회가 선출하도록 돼 있고,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해 말 정계선, 마흔역, 조환창 후보자를 선출했지만 최 대행은 이 가운데 마흔역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김정환 변호사는 최 대행의 임명권이 행사되지 않아 자신이 청구한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이 사건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한 상태인데 함께 선고가 내려질지도 주목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해 오면 즉시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한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여야 합의 공문을 공개했습니다. 국회의장실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사무처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사이에 오간 공문을 그대로 공개했습니다. 의장실에 따르면 작년 8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명의 임기가 10월 17일자로 만료된다고 공문으로 통보하자 의장은 이를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보냈습니다. 이에 시작된 헌법재판관 선출 논의 끝에 지난달 9일 국민의힘은 조환창 후보를, 민주당은 정계선, 마흔역 후보를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한다는 공문을 의장 측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보낸 공문에는 조환창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한다는 내용과 함께 국민의힘 대표의원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여야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통은 있었지만 결국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각각 추천하기로 합의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밟은 증거라는 겁니다. 의장실은 오늘 공개한 공문이 헌법재판관 선출이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졌음을 명확히 입증한다며 여야 합의가 분명히 확인됐으니 최 대행은 마 후보자도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의장은 최 대행의 2명 임명 결정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추천의 건 이래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확찬대 이렇게 해서 그 날짜를 좀 확대해 보세요. 아래쪽 부분에 12월 9일자. 예, 12월 9일이죠. 예, 12월 9일에 이제 마흔역, 정계선 2분을 추천한다. 이렇게 이 공문이 다시 축소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정식 공문으로 그 국회의장에게 제출이 됐잖아요. 이게 12월 9일입니다. 그 다음 거. 이건 이제 국민의힘 건데 맨 위에 보면 대외 공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외부로 보내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여기 보낸 거에 역시 그 날짜 확인 한번 해보세요.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직인이 찍혀 있고 역시 12월 9일입니다. 이제 그러면 저거를 보면 적어도 지금 이제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국민의힘이 1명하고 민주당이 2명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공문까지 지금 국회에 발송을 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피청구인 쪽에서는 저거 말고 추가적인 내용의 합의가 더 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떤 문서가 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저 공문을 왜 보냈는지 그거를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지금 국힘에서는 1분 추천했고 민주당에서는 2분을 추천했는데
이게 지금 답변서에 지금 피청구인 쪽에서 뭐라고 쓰셨냐면 여야 간 합의가 있었던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 후보자는 재판관으로 즉시 임명하였고 나머지 한 분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라고 피청구인 쪽에서 밝혔다 이렇게 답변서에 쓰셨는데 이게 저 공문에 의하면 같은 날에 지금 국힘에서는 1명, 민주당에서는 2명 같은 날 공문이 국회의장에게 갔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 두 분은 여야 간 합의가 있었고 한 분은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그거를 판단할 권한이 그 권한 대행한테 있는 것이냐, 그 근거는 뭐냐 하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피청구인 쪽에서는 이제 그 대통령의 이제 재판관 임명권에 관해서 이게 무조건 형식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답변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에서 헌법 111조 2항 헌법재판소법 5조에서 규정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한 경우 이때는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로 국회법에 의한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소위 날치기 등 본회의 표결 절차 자체가 부적법하게 이루어지는 등 재판관 선출 절차 자체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때도 그 대통령에게는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 범위 내에서 재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예를 드시면서 여야 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는 예로 안 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분을 지금 권한대행께서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그 한 분이 지금 그 임명권자인 대통령, 이 경우에는 이제 지금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께서 임명을 하지 않을 그 범위에 지금 포함이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답변서에서 주장하시고 있는 이 사유에 지금 그러니까 뭐 재판관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안 했거나 또는 날치기를 했거나 이거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인지. 근데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권한대행께 재량권이 없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피청구인 쪽에서 이 부분에 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12월 9일자 그 공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것은 이 당의 입장을 좀 확인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여야 원내대표를 정인으로 신문해서 그 부분을 또 분명하게 밝히고자 했습니다만은 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공문이 나갔잖아요. 네네. 공문이 나갔으면 그 부분은 합의가 된 걸로 이제 확인이 되는 건데 지금 그 문서도 없고 공문에도 없는 그 내용이 만약에 있었다면 저 공문을 왜 내보느냐 이 말씀이죠. 지금 구체적으로는 지금 이 재판에서 문제가 된 거는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권한대행께서 임명을 안 한 것인데 마은혁 후보자가 지금 답변서에 쓴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느냐에 관한 의견을 묻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법이나 어떤 그 재판관의 자격 요건을 결한 분은 전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분의 어떤 도덕성을 뭐 이렇게 대통령이나 대통령 관련되게서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 하죠. 하나만 더. 아니 하나만 더. 그만합시다. 청구의 마무리 변론하십시오. 계속 겉돌고 있기 때문에 변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가. 아까 그 쪽지 기재부 장관한테 주었다는 쪽지 그거 한번 아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띄워 보십시오. 제가 보고 물어보려고. 진행은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쪽지를 보고 제가 진행하려고 그 쪽지 한번 띄워달라 이 말이에요. 예. 그게 갑호증이 몇 호증인가 모르겠네. 요 24요? 29-24. 갑 29-24. 예. 잠깐만요. 있어요. 글쎄요. 예. 저기 신문 관련돼서 잠깐 질문한테 의사 진행 관련돼서 회의 진행해서 잠깐만 가능하면은 저희 쪽도 질문을 해서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처인 측의 질문도 가능하면은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님, 그 증인의 발언에서 방청석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그건 지금 굉장히 압박하고 있거든요. 예. 표정을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좀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9호증에 24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자 29호증 24에 대해서요. 다 안 오셨네요. 네, 다 오시면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제 질문을 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요. 갑 29호증 24가 기재부 장관에게 줬다는 쪽지입니다. 근데 그 증거 부동의를 하셨어요. 부동의를 하셨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정인 그 신문 사항 때 그걸 또 제시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좀 모순적인 상황이 아닌가. 증거를 채택을 안 한 증거를 부동의하는 증거를 가지고 물어보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걸 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네. 저희들 부동의했습니다. 했는데 예. 그 재판장님께서 그 네. 증거로 채택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니 24는 보류가 됐을 건데. 보류됐습니다. 예. 지금 무슨 상황이냐 하면 29호증 24를 피청구인이 작성했건 그다음에 피청구인 주장대로 피청구인 측의 주장대로 김용현 정인이 작성했건 작성의 주체가 달라질 뿐 진정 성립은 인정된다는 뜻 아닙니까? 어느 쪽이든. 그렇다면 그 증거는 증거로서 가치를 가지는 거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은 모순 아니냐.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입증 취지를 부인한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청구인 측에서는 피청구인이 썼다는 뜻이니까요. 재판장님 이게 이 서면을 갖다가 저희는 모르는 서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동의를 한 것이고요. 예. 지금 그 참고로 보고 싶다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 그 받아서 지금 전해준 것이지 증거로 저희가 쓴 것이 아닌데요. 그러면 제가 그럼 그거는 제가 이 단계에서 직권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자, 29호증 24를 좀 주십시오.
쭉 띄워 보십시오. 그러면 주든지 아니 정인한테 제시를 하십시오. 그거 한번 읽어 보시고요. 본인이 아까 작성했다는 그 문서에 사본이 맞으신지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원본도 있습니까? 예. 원본도 있습니까? 그건 사본이거든요. 아, 원본 없습니다. 아니야. 원본의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냐 말입니다. 그런 원본이 있어서 그런 복사본이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냐고. 아,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네네. 그렇다면 어떤가요? 해도 되겠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갑제 29호증 24는 재판부에서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근데 재판장님 죄송합니다만 여기 지금 8이라고 적혀 있는데 예,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원래 없었던 표시입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하죠. 그러면 8이라는 부분을 뺀 8이라는 표시를 뺀 나머지 내용은 29.24는 24는 그런 본인이 작성했고 원본도 있고 그 원본에 기초한 사본인 걸 인정한다. 예.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8 부분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 증거를 채택한다. 예. 어쨌든 간에 저희는 모르는 서면이기 때문에 예. 부동의로 예. 정리해 주시고요. 증거는 예. 그대로 인부는 그대로 하시고 재판부가 정인 신문을 통해서 진정 성립도 인정되고 여러 가지 증거 법칙에 어긋남이 없어서 그 부분을 뺀 8이라는 숫자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채택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겠고요. 저희 재판부 평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분명히 정원 거부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구인 측에게도 신문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권을 행사하시고 정인은 그에 대해서 듣고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된다. 이게 저희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나머지는 정인이 판단하십시오. 예, 이해되셨죠? 정확하게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본인이 하십시오. 왜냐하면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반대시면 30분 예. 하십시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올바른 민주주의가 정착할 때까지 빠르고 정확한 뉴스 가져오는 정치풍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들의 민심을 표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